해볼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해? 그러나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때 강조 구문이고요. 두 번째는 have, has, had 목적어 과거분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자, 그래서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필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조 구문에 대한 좀 기본적인 설명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조 구문과 가주어진 주어를 비교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시험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칠판을 좀 다 쓰기 위해서 좀 긴 페이지를 띄우고 필기를 좀 하도록 할 테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목을요, 제가 3번 문법 강조 구문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핵심적인 개념, 즉 강조 구문의 형태, 해석, 만드는 법, 문법적 특징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강조 구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형태와 해석을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해석. 자, 강조 구문은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요. it is 또는 과거형이면 was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at을 쓰고 땡땡땡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강조 구문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대절 뒷부분 있죠? 땡땡땡 여기를 먼저 해석합니다. 땡땡땡이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땡땡땡이 바로 뭐뭐이다. 됐어요? 과거형이면은 뭐뭐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러면 지금 물결이랑 땡땡땡 중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뭘 강조하는 거야? 물결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즉, 요 부분, 물결 부분이 여기가 바로 강조할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 땡땡땡에는 남는 말을 써주는 겁니다. 남는 말. 됐어요? 강조할 말을 요 자리에 집어넣고 그럼 강조하고 난 다음에 남는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 말. 그 나머지 말이 여기에 땡땡땡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 강조할 말에 구체적으로 뭘 쓸 수 있는가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요 자리에 뭘 쓸 수 있냐면요. 명사 쓸 수 있고요. 대명사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사 쓸 수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 부사입니다. 명사, 대명사, 부사.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met her 어디로 써볼까? At the library yesterday. 이런 문장이 또 쳐볼게요. 내가 어제 도서관에서 그녀를 만났다 라는 아주 평범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문장에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녀석이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명사, 대명사, 부사가 강조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럼 I 대명사니까 강조 가능하고요. her 역시나 대명사니까 강조 가능하죠. at the library가 부사 구죠. 부사 구 강조 가능하고요. yesterday도 부사니까 강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강조 구문으로 만들려면요. I를 강조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 I를 요 자리에 씁니다. 그럼 남는 말이 뭡니까? Met her at the library yesterday. 얘가 남죠. 그럼 이 남는 말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I를 한번 강조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이 불러봐요. It, 그 다음에 was, 그렇지. 시제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I, 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바꾸지 마. 그냥 그대로 쓰면 돼. I, 그 다음에 that, 그리고 남는 말 met her at the library yesterday. 이거 써주면 되는 거야. 됐어? 한번 써볼게. met her at the library, 그 다음에 yesterd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어떻습니까? I라는 강조하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met her at the library yesterday라는 남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빨간색,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랑 똑같이 왔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뒤에를 먼저 해석하라고 했어요. 뒷부분. 어제 도서관에서 그녀를 만났던 건 바로 나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I를 강조하는 거죠. 여기가 강조되고 있죠. 됐어요? 자, 다 쓰면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하나만 더 강조해 볼게. At the library를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그래서 이걸 뭐 동그라미 1번으로 쓸까요? 동그라미 2번. 자, at the library 강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It was 그 다음에 at the library. 그 다음에 that 쓰고 그 다음에 남는 말. I met her yesterday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자, 그래서 여기서 at the library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I met her yesterday가 남는 말이어서 여기다 써준 겁니다. 해석은요. 내가 어제 그녀를 만났던 건 바로 도서관에서였다. 쉽죠? 쉽죠? 자,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형태와 해석까지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강조 구문의 특징. 특징을 제가 두 가지만 쓰도록 할게요. 두 가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강조되는 말 있죠. 강조되는 말. 강조되는 말의 종류에 따라 강조되는 말의 종류에 따라 요거 말하는 거예요. 강조되는 말 얘네의 종류에 따라 뒤에 나온 that 있죠. that 요 that 여기 that 보이시죠? 이때 강조 구문 that 이 that의 형태를 달리 쓸 수 있습니다. 강조되는 말의 종류에 따라 that의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that의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조되는 말이 자, 이렇게 표로 한번 해볼까요? 강조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that을 변화시킨 말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표로 이따 표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강조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고 주어야. 그럼 우리가 who라고 쓸 수 있어요. 마치 관계대명사 바꾸듯이 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고 목적어야. 그럼 우리가 whom이라고 쓰면 돼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whom으로 써도 되고요. 이때는요. who로 써도 돼요. whom도 되고 who도 됩니다. 목적어일 때는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녀석. 주로 사물이나 동물이 되겠죠. 그럼 우리 관계대명사 생각하면 어떻게 쓰면 될까? which라고 써도 됩니다. which. 됐어요? 사람이 아닐 때.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 예를 들어 강조되는 말이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when으로 써도 되고요. 강조되는 말이 장소입니다. 그러면은 where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굳이 표로 긋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니? 그래서 강조되는 말의 종류에 따라 대세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왼쪽에 있는 예시를 보자면요. 여기서는 I라는 주어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죠. 그래서 이 that을 우리가 who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됐니? 사람이니까, 사람 주어니까. At the library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도서관에서니까. 그러니까 이 that을 우리가 where 이렇게 바꿔 써도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게 강조 구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요, 사실 우리가 방금 이 예문을 통해서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 2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뭐냐면요. 이 강조 구문의 형태가 it is에 강조할 말 나오고 that 나오고 남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거꾸로. 잘 봐.
it is 또는 was의 물결 can 나왔어. 이게 강조구문 형태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기 강조하는 말, 여기 남는 말 있죠? 그럼 얘를 다시 하나로 합쳐봅시다. 다시 하나로 합치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원래의 문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이해돼요? 이거 예문 보면 이해돼요. 예문 보면. 여기 예문 다시 한번 봐봐. I 강조하는 말 나왔고 met her at the library yesterday 나왔어요. 자, 그럼 얘를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I met her at the library yesterday라는 원래의 문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됐어요? 아래 있는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at the library라는 강조되고 있는 말과 I met her yesterday를 다시 합쳐보자고요. 그러면 I met her at the library yesterday라는 원래 문장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됐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강조문 자체가 원래 문장이 있어. 원래 문장이 있으면 강조할 말을 뚝 떼갖고 여기다 넣고 남는 말을 여기다 넣은 거였잖아. 그쵸? 그럼 이거를 다시 떼갖고 합치면 원래 문장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 얘기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조구문 배울 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형태와 해석, 기본 특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3번 시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강조구문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제일 좋은 거는 문장 주고 강조구문으로 바꿔 써라. 이러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너무 쉽잖아. 그렇죠? 서술형이 만약 나온다면 저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서술형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객관식만 나오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히려 객관식이라서 더 어려워요. 서술형이면 이걸로 내면 되는데 이건 쉽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it과 that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it에다 밑줄 쳐놓고 쓰임새 같은 거 골라라. 또는 that에다 밑줄 쳐놓고 쓰임새 같은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냅니다. 됐어?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강조구문과 가주어진 주어를 비교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강조구문 vs 가주어진 주어. 자,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둘을요. 자, 일단은 생김새가 둘이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정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석적 방법.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괄호 1번으로 쓰고요. 정석이라 씁니다. 정석. 자, 일단 정석적 방법을 쓰면 다 해결 가능합니다. 자, 정석을 먼저 알려드리면 다시 봐봐. it is에 이렇게 나왔어. was는 안 쓸게요. 그냥 편의상. 자, 그러면은 잘 봐. 요 사이에 있는 말이랑 that 뒤에 있는 말을 아까랑 똑같아요. 합쳐요. 합쳐서 하나의 문장이 돼요.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자, 이 둘을 합쳤더니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장이 돼. 그러면 얘는 가주어진 주어일까 강조구문일까? 강조구문이에요. 이건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자, 근데 합쳤더니 예를 들어서 이상한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지지 않아. 그러면 가주어진 주어가 됩니다. 됐어요?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 됐어요? 그러니까 it is that 사이에 있는 놈과 that 뒤에 있는 놈을 합쳤더니 하나로 말이 된다. 그러면 강조구문. 말이 이상하다. 그러면 가주어진 주어. 됐니?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 이걸로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됐어? 근데 정석도 있지만 팁도 있거든요. 팁.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푸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석적인 법 말고요. 좀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편법은 아닌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좀 더 빠른 풀이라고 할게요. 빠른 풀이. 빠른 풀이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빠른 풀이법. 자, 빠른 풀이법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It is에 대 똑같이 써볼게요. 자, 잘 보세요. 요 자리를 보는 겁니다. 여기. 물결 자리. 잘 봐. 이 물결 자리에 형용사가 나왔어. 예를 들어 형용사. 그러면은 오 맞아요. 어떻게 알았냐? 아까? 아까 명사 배웠죠. 오야 그걸 기억했단 말이야. 대단한데?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it is 대 사이에 명사, 대명사, 부사가 강조할 말이라고 했죠. 여기에 형용사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형용사가 나왔네. 그럼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요. 왜 형용사가 나오면 가주어 진주어냐면 잘 봐. 얘가 진주어야. 그럼 얘가 주어잖아. 주어. 얘가 주어. 동사,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보어 자리에는 뭐가 나와? 형용사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오면 가주어 진주어가 된다. 됐니? 자, 그러면 반대로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서 대명사라든가 아니면 고유명사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어떤 지역명이죠. 아니면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나옵니다. 이런 애들이 나오면 전부 다 강조공이에요. 됐어요? It was I 막 이렇게 나왔어. 강조공이야. 됐어? It was Jessica 사람 이름 나왔어. 강조공이에요. It was New York 장소 고유명사죠? 강조공이에요. 됐어? 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it was last month 지난달에 부사구가 나왔어. 강조공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고도 구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그냥 명사 나오면요. 그냥 명사 나오면 얘는 가주어 진주어일 수도 있고요. 강조 구문일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럼 이때는 우리 정석으로 풀어야 돼. 됐니? 왜냐면 명사라는 거는 강조 구문에서도 쓰이고요. 그리고 보어 자리로도 쓸 수 있잖아요. 명사는.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면 둘 다 가능하니까 이때는 정석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사실은 이제 1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요거로 구분하는 거. 근데 요거 말고 여기 좀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는 거죠? 1번. 자, 동그라미 2번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시랑 대세다가 밑줄 쳐놓고 문제를 내거든요. 이세다 밑줄 쳐놓고 쓰임새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대세다 밑줄 쳐놓고 쓰임새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중3에서 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딱 집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it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it을 구분하는 문제. 근데 it을 구분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it의 종류를 알아야 뭐 구별이 되는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요. 강조 구문은요. it is의 대 또는 it is의 아까 바꿔 쓸 수도 있었죠? 뭐 when으로 쓰든 which로 쓰든 뭐 where 쓰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일단 형태가 이거밖에 없어요. 강조 구문의 형태는. 그러다 보니까 it is의 대시나 뭐 아니면은 뭐 다 써볼게요. 그냥 쓴 김에 who, whom 또 뭐가 있을까? 뭐 which, when, where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뭐야? 일단 강조 구문이에요. 그렇죠? 자, 요 형태가 아니야. 요 형태가 아니면은 강조 구문이 아닌 거예요. 됐어요? 위 형태가 아니면 강조 구문의 it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강조 구문은 요 형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뭐 이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 it is 어쩌고 저쩌고 to의 동사원형이 나왔어. 투부정사가 나왔어. 근데 투부정사 여기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예요. 됐냐? 아니면 투부정사도 없고 대시나 후, 위치 등등 얘네들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아예 딴 놈이죠. 강조 구문도 아니고 가주어도 아닌 거예요.
됐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인칭 주어라는 놈이 될 수도 있고요. 날씨나 시간 등을 나타내는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이라는 뜻의 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됐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요 형태입니다. 요 형태가 아니면 강조 구문은 아니다라는 거. 됐어? 여기에 더불어서 가주어진 주어의 형태만 좀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이세 수동사원형 나온다. 또는 대주어 동사 나오면은 이때 it은 가주어 it이다. 됐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데 이거 that 나오면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1번에다 썼습니다. 이거 강조구문이랑 가주어진 주어 비교하는 거 알겠죠?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it에 that 나왔다고 무조건 가주어진 주어 아니잖아. 강조구문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구별을 해야겠죠. 됐니? 자, 그래서 it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지워도 돼요? 네. 자, 동그라미 3번. 그럼 이번에는 that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that을 구분하는 거는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강조 구문은 무조건 이리즈가 나와야 돼요. 이리즈가 됐든 이더즈가 됐든 무조건 이게 나와야 돼요. 됐니?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that이 이렇게 딱 중간에 나와 있는데 그럼 앞에 이리즈가 있나 없나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됐어? 이렇게 있으면은 강조 구문이겠죠. 물론 뭐 가주어 진주어일 수도 있고요. 진주어라고 진주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요걸로 구분하면 되고. 그래서 내가 1번에서 요걸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 명사가 나왔는데 that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거나 동사 목적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뭡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관계 대명사. 됐어요? 이거 말고도 that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that들은 전부 다 절을 만드는 형태들이거든요. 뒤에 주어 동사 나오든 동사 나오든 어쨌든 여기도 주어 동사 나오든 주어 동사 나오든 어쨌든 동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that이 그냥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That is my friend 이렇게 저게 내 친구야 이런 식으로 그냥 that 자체가 단독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것이죠. 저것 그것 이렇게 해석되는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로 쓰인 that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강조 구문에서 결국 객관식에서 시험 낼 수 있는 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별 문제밖에 없어요. 구별 문제. 강조 구문이냐 가주어진 주어냐 아니면은 it이 뭐로 쓰인 거냐 that이 뭐로 쓰인 거냐 결국 구별하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낼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굳이 하나 더 꼽자면요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문제로 낼 수도 있거든. 그럼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라는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주의할 게 여기다 따로 쓸게요. 주의점. 이거는 강조 구문뿐만 아니라 모든 문법에 해당되는 건데요. 항상 동사의 수 시제일치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알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까? 자,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는 예시 좀 바꿔볼래? 여기만 살짝 줄게요. It's her whom I met at the library yesterday. 자, 문법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법상 틀려? 효원이 틀리다? 하은이는? 맞아요? 두 분이 답이 갈렸네요. 맞을까 틀릴까? 맞나? 하은이는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은이는 왜 맞다고 했는지 그 본인의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왜 맞다고 생각했어요?
네네네. 아 그게 끝이에요? 강조 구문인디? 네. 강조 구문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하죠. 여기. 여기 her는 met의 목적어죠. 그렇죠? met의 목적어. met의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이거였잖아. 아까 썼던 문장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자, 이게 원래 문장이잖아. 그렇죠? her를 강조한 거잖아. her. 그래서 her를 강조해서 여기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who나 whom 써야 되는데 목적어니까 whom을 쓴 거죠. 사람 목적어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는 아무 문제 없죠. yesterday니까 met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얘는 문제가 있네요. 하은이 아직 눈치 못 챘어요? was로 써야죠. 과거잖아요. 준비도 과거로 써야 돼요. 아까 내가 지웠네. 아까 네가 필기한 거에 뭐라고 써있나 봐. 강조구문은 어떻게 생겼다? It is나 it was다. It is나 it was. 그럼 언제 was를 써요? 심심할 때? 아니죠. 시제 일치를 해야죠. 원래 문장이 과거야. 그럼 얘도 과거로 쓰는 거야. 원래 문장이 현재야. 그럼 얘도 현재로 써야죠. 됐어요? 여기에서 틀리는 거예요. 됐냐? 이제 하나 틀렸습니다. 방금 하나 틀린 거야. 방금 5점 나간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틀린다고. 됐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언제나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요. 다 맞는 것처럼 써놓고 이런 시제 같은 걸로 낚시해서 틀리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쌤이 her가 아니라 them이라고 써요. them이라고. 그럼 여기다 뭐라 쓰는 줄 알아? 이렇게 써놔요. were라고. 복수니까 were. 맞지 않나?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 were를 써놨겠죠. 이시잖아요. 이시잖아. 고민하지 말라니까. 이 뒤에 오는 건 뭐야? is나 was밖에 없어요. were가 들어가면 내가 were도 썼겠죠. are도 썼겠죠. 됐어요? 선생님 여기 복수니까 여기 were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어에다 맞추세요. 목적어에 맞추지 말고요. 됐어요? 무조건 was예요. was나 is예요. 알았어요? 고민하지 말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it is나 it was예요. 강조구문. 알았어요? 이런 걸로 시험 문제 내는 거라고. 알겠죠? 이런 거 낚시당하지 말라고. 수나 시제일치. 알겠죠? 됐어? 자, 여기까지가 강조구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어렵나요? 아니요? 어려워? 하나?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만 하면요 아주 무난하게 풀 수 있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자. 그러면 객관식 문제가 어디 보자. 23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38번 문제를 푼다고 해봅시다. 예, 전 풀었어요. 정답 나왔어요. 보자마자. 자, 38번. 답이 몇 번일까요? 저는 한 1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푸는데. 풀었어요. 풀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냐고요? 2번? 효원이는? (2번) 여러분 그 방금 내가 질문했을 때 어렵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렵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는 개판이죠? 푸는 게? 어렵지 않다며. 저 정도도 못 푸는데 어떻게 어렵지 않냐? 자식아, 어려운 거지 니네한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봐봐. 과정 봐봐. 과정.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과정을 봐. 잘 봐.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내 머릿속에서는요 it is와 that을 머릿속에서 다 체크를 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걸 다 체크했고요.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을 봤습니다. 잘 보세요. 명사, 대명사, 명사, 명사인데 형용사네? 가주어진 주어. 얘만 가주어진 주어. 나머지는 강조구문입니다. 끝. 이걸로 끝난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그리고 검토해보면 됩니다. 검토를 어떻게 하면 될까?
정석으로 하면 돼요. 정석으로. 정석으로 한번 해볼까요? 정석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리즈의 that 다 날려버리면 돼요. 잘 봐. 이리즈랑 that을 다 날렸어요. 이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this movie를 적절한 자리에 넣어볼게요. 어떻게? 여기다 넣으면 되죠. I like this movie most. 나는 이 영화를 가장 좋아한다. 말 되죠? 하나의 문장이 완성됐네요. 아까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면 강조 구문이다. 저기 써져 있죠?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자, 2번 봐봐. 이리즈의 that 날려버릴게요. He was telling the truth. 그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하나의 문장 됐잖아. 강조 구문이죠? 4번 볼게요. 이리즈의 that 날릴게. 더 무비를 적절한 자리에 쓰면은 여기 맨 뒷자리가 되겠네. 요 자리. I wanted to watch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보기를 원했다. 말 되죠? 강조 구문. 자, 여기도 이더즈 다 날려버릴게. that 날려버릴게. Your cookies를 여기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되겠네요. 저는 너의 쿠키를 먹고 있었다. 되잖아요. 강조 구문. 3번 한번 볼까? 3번 이리즈에 날려버릴게. 자, true를 집어넣을 거야. true. 자, he failed the examination. 그가 시험을 실패했다. 이 true 어디다 집어넣을 건데? true 어디다 넣을 거야? true라는 단어를 어디다 넣을 거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주어지죠. 됐냐? 검토까지 다 했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뭘씨 이해가 다 됐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서 뭐 문제를 맞추는 게 없어. 이 썩을 것들아. 39번 한번 해보자. 아, 예, 풀었어요, 저. 3번. 3번이에요? 하은이는? 자, 효원이는 3번이라고 했습니다. 야, 이건 더 쉬워요. 38번보다 더 쉽습니다. 0.5초면 풀 수 있어요. 0.5초. 응? 저도? 3번이요? 자, 왜 3번으로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형태가 어떻게 다른데? 이시 없다. 다른 것도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잘 봐. It is that. It is that. It was that. It was that. It is가 없네. 3번. 끝. 너무 쉽다. 이게 뭐가 어려워? 너무 쉬워. 이렇게 내줬으면 좋겠어. 제발 좀. 학교에서 제발 이렇게 내줬으면 좋겠어. 너무 쉽잖아. 역시 1초면 풀 수 있잖아. 1초면. 검토도 가능하고요. 됐어요? 검토는 해보면 되죠. 전이 어제 깼던 건 바로 창문이다. 근데 심지어 얘는 문법도 틀렸어요. is가 아니라 what 써야 돼요. 문법도 틀렸네요. yesterday. 그렇죠? 문법도 틀렸어요. 이거 심지어. 1번 아예 잘못된 문장이에요. 얘는 what으로 써야 돼요. 2번 It is a cat that always sits on the bookshelf. 책장에 항상 앉아있는 건 바로 고양이다. 4번 It was at the store that Tony bought the pen. 터니가 펜을 샀던 건 바로 상점에서였다. 5번 It was Susie that I met at the park yesterday.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났던 건 바로 Susie였다. 다 강조문이죠. 3번은요 I know that movie was directed by Jane Smith. 그 영화가 제인 스미스에 의해 감독됐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뭐 한다는 것. 그냥 접속사 대신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구별 문제예요. 여기 44번 봐봐. 이 that 구별 문제죠? 이 that 밑줄 쳐져 있죠? 전부 다 it is that, it that 죄다. 자, 여기 that 밑줄 쳐놓고 됐냐? 다 구별 문제야. 다 구별 문제. 예를 들어 53번 해볼까? 자, 53번을 정답이 두 개래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얘랑 같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저 다 풀었습니다. 전 답이 나왔어요. 몇 번? 1, 3번 두 분 다? 부산해요? 강조구문이죠? 됐어요? 부산해요. 어제 강조구문. 형용사내 가주어진 주어. 자, 명사내 잠깐 보류. 형용사내 가주어진 주어. 이리지도 없죠? 땡. 답이 두 개예요. 그럼 뭐 1, 3번이겠네요. 됐냐? 여기서 this book은 여기 looking fo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찾고 있던 것은 바로 이 책이었다. 됐죠? 강조 구문. 그래서 1, 3번. 끝. 쉽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조 구문에 대한 설명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할 건데, 잠시만요. 아까 뭐였냐? 아, 사역동사죠? 아, 이거는 금방 끝나요. 사역동사는. 사역동사 몇 페이지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자, 이거는 그냥 요거 띄운 상태로 할게요. have 동사에 대한 건데, 이제 사역동사가 원래 let, have, make가 있잖아요. 근데 책에는 사역동사 have만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과문법 사역동사 have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역동사 되게 여러 번 했었거든. 질문 좀 할게. 사역동사가 뭐야? 레테브리. 그건 종류고요. 사역동사란 개념이 뭐냐고. 아, 진짜 많이 했는데. 아무리 반복을 해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암기를 안 하니까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 자스트가 이해를 했으면 암기를 해라. 맨날 하는 얘기잖아. 사역이 뭐예요? 아 제발 그 시키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키다 아니라니까. 시키다 아니야. 하게 하는 게 뭔데요? 자 한마디로 말할게요. 앞으로 잊지 마. 사역 동사는요 대리야 대리. 알았어? 사역 동사는 뭐라고? 대리야 대리. 대리가 뭔데? 남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됐어? 이게 사역이야 사역. 사역이란 말이 대리시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시키다라는 말이랑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 내가 미용실 가서 머리 자릅니다. 머리를 내가 잘라요? 미용사가 대리해서 잘라주는 거죠. 맞아요? 이게 사역동사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서 미용사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머리 잘라? 뒤진다? 시키는 거야? 아니잖아. 시키다가 아니라니까. 얘들아 시키다라는 말에는요 강제성이 들어가야 돼요. 강요가 들어가야 된다고. 강요. 시키다라는 말이 애초에 강요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해. 이게 시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미용실 가갖고 야 내 머리 잘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시키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키다라는 말은요 사역동사의 하나의 뜻일 뿐이에요. 한 뜻일 뿐이지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대리야 대리. 알겠죠?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자 근데 그럼 일단 개념을 좀 쓸게요. 자 사역동사는 뭐다? 남에게 어떤 행동을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하게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대리라고. 됐어? 이게 사역이야. 이게 사역동사. 자, 사역동사의 종류는 아까 우리 효원이가 말했던 let, have, make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let과 make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사역동사 have만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사역동사 have의 형태와 해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have 나오겠죠. 사역동사는요 얘들아 기본적으로 5형식 동사입니다. 5형식 동사. 사역동사 5형식 구조거든. 그럼 5형식 구조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역동사 배울 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온다고 배우죠? 이건 진짜 기본인데. 사역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형태가 오냐고 지금 그거 물어본 거잖아. 사역동사, 목적어 어떤 형태? 동사 원형이거든요. 동사 원형. 됐어? 이게 일단 사역동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have는요. 동사 원형 일단 당연히 동사 원형은 올 수 있죠. 원형 부정사죠. 근데 ing도 되고요. pp도 돼요. 이번 3과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바로 이 pp형이 오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됐어? 하지만 우리는 3개를 다 볼 겁니다. 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동사원형과 ing는요 구별 안 해도 됩니다. 의미가 똑같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르죠. 다르니까 구별을 해놨겠지. 하지만 얘 써야 돼, 얘 써야 돼를 구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동사원형 써도 되고 ing 써도 됩니다. 근데 일단 이 ing는 제가 아예 고려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중등 과정에서는 이 ing를 써도 된다를 보통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원형과 pp 두 개만 보겠습니다. 자, 동사원형을 쓰는 경우는 능동의 의미일 때입니다. 그래서 하도 로고로 해석하고요. pp를 쓰면 당연히 수동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되도 로고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have는 아까 우리 하은이가 해석했던 하게 하다로 해석하거든요. 하게 하다. 그리고 오형식 구조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다. 그래서 얘는 주어처럼 해석해야겠죠? 얘가. 됐냐? 그럼 얘가 하도록 하다. PP가 나오면 얘가 되도록 하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시험 문제 낼 거는 간단합니다. 동사원형 쓸래? PP 쓸래? 이거예요. 됐냐?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은 동사원형 쓰는 거고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은 PP를 쓰면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면 동사원형이고 얘가 당하는 거면 PP라고요. 됐냐? 그럼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예시 하나 써보겠습니다. 내가 말했던 예시. 나는 어제 머리 잘랐다. 이걸 영어로 써볼게요. 제가 그냥 바로 쓸게요. 잘 봐. 이거를 내가 영어로 쓰라고 하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두 가지 버전으로 많이 씁니다. 어떻게 쓰는 줄 알아? 첫 번째 버전 이거 쓰지 마. 첫 번째 I cut my hair yesterday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심지어 얘를 수동태로 써서 I was cut 이렇게 씁니다. 이게 학생들이 쓰는 오답들이에요. 당연히 둘 다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는가? 첫 번째, 위에 거는요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내용이 틀립니다. 왜냐면 내가 내 머리카락을 어제 잘랐다란 말이거든요. 내가 잘랐어요? 내가 자른 거야? 아니잖아요. 나 어제 머리 잘랐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미용실 가서 잘랐단 말이잖아. 미용사가 머리 잘라준 거잖아. 내가 자른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잘랐다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내용적으로. 두 번째 건 뭡니까? 얘는 아예 문법적으로도 틀렸습니다. 문법적으로도 틀렸고 내용적으로도 틀렸어요. I was cut이래요. 내가 잘렸답니다. 내가 잘려요. 참수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용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올바르게 쓰려면 I had my hair cut yesterday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I had my hair cut yesterday. 그럼 문장 구조 보고 끝내겠습니다. 잘 봐요. 주어 나오고요. had 동사고요. my hair 목적어고 cut이 목적격 보어입니다. 됐어요? 사역 동사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여기 있는 cut은 동사 원형일까 PP일까? cut은 3단 변화가 똑같잖아. cut이잖아. 그렇죠? 얘는 동사 원형일까 PP일까? PP예요. 왜? 이유가 중요하죠. 왜? 그러니까 왜 수동이냐고. 뭐가? 내 머리카락이 잘린 거니까. 됐냐? 그러니까 PP예요. PP. 이거 동사원형 아닙니다. 얘가 만약 동사원형이라면요 내 머리카락이 뭔가를 자른다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이 잘러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내 머리카락이 어제 잘리게 한 겁니다. 됐나요? 내 머리카락이 어제 잘리게 된 거예요. 잘리게 됐다. 얘가 뭐뭐 되게 한 거예요. 내 머리카락이 잘리게 됐다는 겁니다. 잘리게 했다. 됐어요? 그래서 사역 동사 목적어 PP형으로 온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뭡니까? 동사원형 쓸래, PP 쓸래. 요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땡이에요. 주디가 check his schedule. 그의 스케줄을 체크하도록 한 거고요. 얘가 체크를 하는 거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얘는요. 스케줄이 확인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체크 들어 쓴 겁니다. 이게 요. 됐어요? 요 능수동 관계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걸로 내겠죠. 어떻게 내겠습니까? 여기 checked 자리에다가 동사원형 써놓는 거. 그럼 틀리겠죠. 스케줄이 확인한다? 아니죠. 스케줄이 확인되는 거죠. 됐냐? 이렇게 시험 내는 겁니다. 이거는 고등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능수능 구분 문제이기 때문에. 됐죠?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뭐 단어 페널티나 이런 거는 없으니까 여러분 귀가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문법으로 이제 과제 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다.